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제넥신이고요. 코드 번호는 095700입니다. 현재 시각 3월 29일 2시 52분을 지나고 있고요. 일단 네, 이런 식으로 좋아요. 그 다음에 뭐 제 의견이 100% 맞진 않습니다. 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나름대로 상당히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있고요. 뭐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여러분들보다 모르는 분야도 더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아니면은 뭐 차트 관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질문 주신다고 하면은 그거에 맞게 좀 성실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넥시 지난주 금요일에 지난주 목요일에 리뷰를 했었죠. 지난주 목요일에 너무 조정이나 아니면 횡보에 있어서는 지치지 말자. 다만 제가 제넥신을 그래도 좋아하는 이유는 금요일에 목요일에 제가 말씀을 드리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어쨌든 주가는 상당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추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요즘에 답답할 수 있지만 그래도 꾸준히 매년 조금 조금씩이나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흐름을 보고 있다는 게 특징이죠. 예. 계속해서 고가를 높인다는 게 특징이고 그 다음에 주가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약간 특징은 하나 있죠. 특징을 하게 보게 되면은 자 박스권이 돌파가 되면은 상당히 강하게 올라간다. 박스권이 돌파가 되면은 강하게 올라간다. 박스권이 돌파가 나오면은 강하게 올라간다. 라는 특징이 있는데 또 특징을 하나 발견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런 박스권 같은 경우에는 뭐 눈치채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그 조정의 기간이 계속해서 짧아진다는 특징이 있죠. 네. 조정의 시간이 길 때가 있었고 이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짧아진다는 거죠. 조정이. 그러니까 그 박스권 자체가 어느 정도 여기서도 이제 변동성이 나왔다가 줄어들었다가 또 나왔다가 줄어들었다가 이거를 이제 방향성을 모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면은 이런 박스권이 형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어 실제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기대감이 이제 폭발하던 시기가 있었고 그러면서 폭발하던 게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좀 펀드멘탈 개선이나 아니면은 기업적인 측면에서 어떤 기술 기업의 파이프라인에 대한 뭐 개선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는 시기가 있어요. 예. 이런 거를 이제 뭐 주가 차트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기간 조정이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펀드멘탈 개선에 있어서 시간이 필요한 시간이 있죠. 네, 어쨌든 제넥신을 본다라고 하면은 흐름을 보게 됐을 때는 항상 고가를 높인다라는 거죠. 네, 고가를 높인다라는 게 특징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어떤 박스권이 돌파가 나왔을 때는 박스권 형성 이후에 박스권이 돌파가 나왔을 때는 상당히 강하게 간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주가가 대세 상승 한번 보여주고 이때도 박스권이 돌파가 되니까 대세 상승을 한번 보여주고 지금은 방향성을 내가 최저점이라고 구간을 안 잡아도 돼요.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굳이 내가 저점을 안 잡아도 결국에는 조금 내가 물려서 너무 평단가가 조금 짜증난다. 내가 조금 잘못 산 것 같은데 이 종목에 홀려가지고 잘못 산 것 같은데 그런 평단가가 너무 좀 높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생각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좀 여유롭게 지켜보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뭔가 기준점이 발생이 될 때까지 이때는 이런 빡세권도 있고 어떤 하락 추세에 있어서도 돌파하는 시점이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도 이제 하락 추세를 보시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이격이 많이 남아 있죠. 그만큼 또 이제 올라갈 수 있을까? 아니면은 내려갈 수 있을까?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내려간다라고 해서 이 회사의 펀드멘탈이 뭐 무너진다라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근데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항상 이 뭐 제약바이오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어쨌든 뭐 4,600원짜리 주식이 뭐 7만 9천원까지 갔잖아요. 첫 번째 파동. 그리고 뭐 36,000원짜리가 12만원 갔고
그 다음에 4만 원대가 또 19만 원 같고, 매년 이렇게 그래도 몇 년에 한 번씩은 대세 상승을 보여준다는 게 특징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거죠. 대추세는 상승이죠. 네, 대추세는 상승이다. 뭐 중기 추세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보면 중기 추세는 약간 이런 걸 이제 대세 상승, 중기 하락, 그 다음에 이게 대세 상승, 이걸 대추세라고 하면은 실제 중기는 하방이지만, 그다음에 단기 추세는 아직까지 상방이냐 하방이냐 이런 추세가 없는 구간이다 보니까, 추세가 없을 때는 굳이 추세가 없는데 추세를 바라고 진입하는 거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냅둬 보시고, 그 다음에 조금 이 회사가 일을 잘 하고 있는지는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죠. 네. 그다음에 제넥신이 제가 그 금요일에 방송을 안 한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더라고요. 기술 수출 계약금에 300억을 수령을 했는데 1.2조 원 규모 이제 기술 이전 계약금이 있었죠. 예. 근데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 리뷰를, 뭐 제가 제약바이오를 너무 잘 알아서 아니면은 어떤 기업에 있는 파이프라인의 기술력을 엄청나게 기대해서 그런 것보다는 실제 제약바이오가 좀 재밌어요, 저는. 예, 왜냐면은 움직임도 좋고, 그 다음에 조정 줄 때는 좀 지루하긴 하죠. 예, 지루하긴 할 텐데, 또 올라갈 땐 또 많이 올라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하락을 한다라고 해서 언제까지 하락만 할 거냐. 근데 좀 일정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렉신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데, 올라갈 때는 확실하게 올라가더라도 기간 조정을 보낼 때는 실제 확실하게 또 기간 조정을 보냅니다. 기간 조정이랑 가격 조정 보내는 시간도 만만치 않아요. 대세 상승 보여주는 시간만큼 기간 조정도 길고, 그다음에 또 대세 상승을 보여주고 또 기간 조정도 길어요. 근데 특징이라는 거는 실제 하락 추세에 있었던 이런 매물대를 돌파 못할 것 같아도 다 돌파한 다음에 다 돌파를 한다는 게 특징이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몇 년 뒤에 봤을 때 주가가 이런 구간에 놀고 있을까라고 하면은 실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어느 순간 어디까지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관점이죠. 네. 근데 뭐 차트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굉장히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기술 수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1조 2천억 원이라고 하더라도 보통 이제 계약금은 이제 온전행이 받는 경우가 많죠. 계약금까지도 온전행이 못 받는다라고 하면은 약간 좀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1조 2천억 원 같은 경우에서 이제 이게 기술 이전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보통 기술 수출권은 뭐 제약바이오 다 아시겠지만 보통 단계별로 받아요. 단계별로 받는데 1조 2천억 원이라고 기술 수출권이 되어 있어도 결국에는 어떤 약이랑 그 다음에 그 약이 출시되었을 때,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죠? 임상이 있죠. 임상 뭐 1상, 2상, 3상, 그거에 따라서도 로열티를 따로따로 받고요. 그 다음에 뭐 NDA라든지 아니면은 또 그게 약으로 출시가 돼서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또 받습니다. 그게 이제 다 포함이 된 게 1조 2천억 원이죠. 제가 60자 랩스에도 2조, 최근에 이제 머크사랑 2조 1천억 원을 이제 했었는데, 그 기술 이전 계약을, 그 60자 랩셀의 관계사인 아티바가 보시게 되면 2조 1천억 원을 뭐 한 번에 받는 것도 아니고, 최근에 뭐 작년에 핫했던 게 이제 레오캠 바이오였죠. 레오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ADC 후보 물질 기술 이전 계약 체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모멘텀을 작용을 많이 했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나름 몇천억 원짜리가 굵직굵직하게 있었어요. 근데 그걸 다 한 번에 받는 게 아니라 계약금은 일부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로열티로 받는 형식이에요. 거의 다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거를 1조 2천억 원이지만, 근데 어느 정도 의미 부여는 큽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제가 그냥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이제 제약바이오나 아니면은 임상, 2상, 3상에 대한 모멘텀, 기대감, 그런 게 많이 있었더라고 하면은, 실제 요즘에는 제약바이오라고 하더라도 이런 기술 수출에 대한 모멘텀 같은 경우에 상당히 잘 나와주고 있고, 그런 게 이제 나중에는 쌓이다 보면은 어느 정도 주가 흐름으로 다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 흐름으로 잘 보여줄 수 있다라는 관점이죠.
네, 그래서 물질을 이전해간 KG 바이오는 임상 이상에서 GX 7, I7인가요? 17인가요? 네, 치료 효능이 입증되면 현지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고, 동시에 다른 면역항암제의 다양한 변형 임상도 진행할 계획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제넥신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DNA 백신 생산 기지의 건립을 착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신 등 DNA 백신 생산 기지 설립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29일 제넥신의 자회사인 SL포제는 사업비 총 480억 원을 들여 송도 709 내 1만 4,300, 아니, 443m 제곱미터 부지의 백신 연구 시설과 생산 라인을 이제 지을 계획이다라고 밝혔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 차례 이거 포항공과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와 이제 합작을 해서 만든 기업인데, 예, 뭔가 계획이 있으니까 만드는 거가 있죠. 예, 그냥 무작정 만들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 고생산성 및 고수율 공정을 적용해 DNA 백신의 국내 및 글로벌 수요 증가에 대처할 것이다. 그래서 부지 매입까지 진행한 상태고, 제넥신 측은 해당 시설의 생산 라인 가동까지는 최소 2, 3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직까지는 그럼 뭐네요. 네. 어, 해당 시설에서는 이제 코로나 백신 외에도 제넥신이 개발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DNA 백신을 생산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다만 이번 DNA 백신 공장 건립과 관련해 앞서 협력 의향서를 체결한 바이넥스 측은 아직 투자 등 참여 방식 및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바이넥스가 요즘에 그걸로 많이 엮여 있죠. 러시아 백신으로. 양사가 좋은 관계를 이어옴에 따라 향후 협력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구체화되진 않았다. 제넥신의 DNA 백신 제품이 본격화될 경우 구체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현재 DNA 백신 상업화가 본궤도에 오를 경우 협력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바이넥스는 현재 자궁경부암 치료 백신 GX188E, 이게 이렇게 읽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백신 후보 물질 생산을 맡고 있고, 그 다음에 여전히 원래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으로 나오려고 했었는데, 현재는 지금 변이 대응 가능한 차세대 백신을 개발하고 있죠. 저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마 조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국내 첫 임상 이상 진입을 했고, 연내 사용 승인을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뭐, 윤진원 제넥신 전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음, 일단 일상 임상 시험에서는 높은 안정성과 면역 반응이 확인이 되었고, 변이 바이러스에도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변이 바이러스가 아마 조금 뭔가 조금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안 될 것인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이 걸릴지언정 좀 더 확실하게 진행하겠다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개선 기간이 좀 걸리고 있다. 그걸 차트나 아니면 주가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원래 그런 게 이제 기간 조정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죠. 예. 현재 면역 원성 결과를 보면은 스파이크 항원뿐만 아니라 뉴클리오 캡시드 항원에서 타사 코로나 백신이나 회복 환자 대비해서도 매우 높은 수준의 T세포 면역 반응을 관찰할 수 있었다며, 스파이크 항원에 대한 결합 항체와 중화 항체도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백신의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접종 부위에서 경미한 국소 반응이 관찰되었고, 전신 부작용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유일한 부작용은 접종할 때 전기 자극에 따른 국소적 통증이다. 이 통증 또한 수분 내에 사라진다며, 전체적인 이상 반응은 타 백신에 비해 현저히 낮다. 타 백신은 국소 반응이나 전신 반응이 매우 높은 수준이고, 일부 RNA 백신의 경우 첫 번째 투여보다 두 번째 투여 시에 부작용 반응이 더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RNA 백신 같은 경우에, mRNA 백신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나 모더나 쪽에서 진행하는 게 RNA 백신 쪽이죠. 네, 그래서 제넥신이 개발 중인 GX19N은 코로나 바이러스 스파크 항원과 변이체에도 대응 가능한 뉴클리오 캡시드 항원을 탑재한 DNA 백신이고, 그렇죠? 네, 기존 백신의 스파이크에 달라붙는 항체를 유도해 감염을 막는 데 주력했지만, 제넥신은 감염된 세포를 죽이는 T세포 면역 반응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했다. 기존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좀 약간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화이자나 모더나가
못했다. 뭐 잘하는 건 맞죠. 빠르게 출시를 했으니까.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게임 체인저가 어느 정도 일어난 부분도 있고, 기존의 산업들이 이제 주식 시장에서는 예전에 이제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 뭐 진단키트 이런 종목들이 많이 죽고, 시세에 대해서 많이 죽었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산업들이 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또 이제 제넥신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방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기대감은 어느 시점이 되면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작년 초에 나온 영국 변이는 바이러스의 내부 증식 기능을 강화시키는 쪽의 변이체였고, 남아공 변이체는 바이러스가 외부 환경과 접촉하는 부분에 돌연 변이를 일으킴으로써 기존 백신에 의해 유도된 중화항체의 능력을 크게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는 좀 기대감을 좀 가지고 지켜보고 있어요. 네. 네. 아마 좀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많이들 답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음, 너무 급하게 살 필요도 없고, 또 때가 되면은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지금 고가지만 예전에도 똑같았을 거라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여기를 이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고가는 나왔고, 고가는 계속해서 낮아졌잖아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낮아졌고, 여기 어떻게 뚫어 올라갈 때마다 이거 어떻게 매물대 뚫지 하면 뭐 아니면은 그런 종토방 가면은 이거 어떻게 뚫습니까? 개인들 시체밭인데 근데 올라갈 때 되면 다 뚫어내면서 다 이제 물량 소화하면서 다 올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뚫을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 갈 때 되면 알아서 갈 겁니다. 예. 그리고 나름대로 잘 하고 있다. 예. 제넥신 같은 걸 잘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너무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지만 너무 관심 안 가질 필요도 없는 것 같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지켜보신다라고 하면은 또 거래가 만약에 이 종목이 반전이 될 때는 또 확실하게 시그널을 주거든요. 네, 그 시그널 정도는 포착한다라고 하면은 아니면 오히려 지금 뭐 단기적인 하락 추세에 있어서는 굳이 돌파 매매나 아니면은 그럴 필요는 없어요. 예, 차라리 음봉에 매수 받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예, 유리해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제 그 반전 거래를 할 거라고 하면요. 예. 네, 지금 당장은 글쎄요. 매수세도 강한데 매도세도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뭐 방향성이 없죠. 방향성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리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제가 리뷰를 오랜 시간 하는데 특별한 내용도 없는데 특별한 내용도 없는데 항상 오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네, 또 무슨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네, 바로바로 또 여러분들께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밑에 무료 추천 종목, 네,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적혀 있죠. 네,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3월 29일, 3월 26일, 네,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7시, 어제 거였군요. 네, 여기죠. 네, 네. 7시 45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가 되면요.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고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KPS 현재가 16,9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7,400원, 손절가 16,40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종목이 나갔고요. 네,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